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창업자금은 2022년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입니다. 창업도약 패키지는 3년을 초과한 업력 3년 이상부터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저와 함께 보면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도약 패키지 사업은 업력 3에서 7년 이내의 창업기업에게 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라고 나왔죠. 전체적인 사업 내용을 한번 보시면 기본적으로 유망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이건 어떤 사업이든 간에 기본인 것 같아요. 비즈니스 모델 혁신, 제품 서비스 고도화를 지원하여 스케일업을 촉진한다라는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사업들의 목적은 일단 1번 기술 창업 아이템이니까 제조업, 콘텐츠, 소프트웨어 이런 내용을 다룬다라고 볼 수 있고 비즈니스 모델 혁신하고 제품 서비스 고도화를 같이 묶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만든 제품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비용 아니면 신기술을 만들고자 하는 비용 아니면 기존에 만드는 제품에 뭔가 비즈니스 모델을 좀 더 섞어서 뭐 구독 모델을 넣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제품에 AR, VR 입힌다든지 뭐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존 제품을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아니면 반대로 새로운 시대 비즈니스 모델에 맞는 신기술 개발도 포함된다라고 같이도 볼 수 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요 뒤에 있는 표현 중에 스케일업을 촉진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대해서 여러분이 일단은 체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죠. 가볍게 읽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기업에게 지원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창업기업으로 인정이 되셔야 됩니다. 자금은 최대 3억 원을 줍니다. 480개사에게 최대 3억 원을 주지만 작년도 평균은 1억 2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평균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1억 2천 정도를 한 500개 회사에 주겠구나라고 생각하면 거의 맞다라고 볼 수 있고요. 10개월 동안 여러분이 한 1억 2천 많이 받으면 3억 정도 되는 금액을 10개월 동안 쓰시는 거죠. 그래서 480개사를 뽑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관공서가 여기 옆에 있습니다. 뭐 창조경제혁신센터, 디자인진흥원, 뭐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이런 데가 정보기관이죠. 정보기관 쪽에서 410개사를 뽑고요.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과제를 한 70개 정도 뽑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에서는 대기업과 협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KT하고는 5G 로봇 AI, SK 이노베이션과는 친환경, CJ는 라이프, 네이버는 클라우드, KB는 핀테크 쪽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협업까지 하실 사람들은 이쪽으로 그냥 내가 3년에서 7년차 기업인데 뭔가 제대로 사업이 잘 될 만한 아이템이 있어? 그러면 여기 트랙 1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검은색 5군데 표현들 보시면 일반 및 협업 과제를 모두 수행하는 기관은 한 개의 트랙만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꺼먼 데는 일반도 하고 협업도 하는 5개의 기관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여기 생각하실 거는 일반 과제로 할지 협업 과제로 할지 결정을 하고 일반 과제면 이 중에 뭐 하나, 협업 과제면 이 중에 하나 이렇게 하나만 택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과 협업을 두 개 다 넣을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를 해서 넣어야 되고 일반과 협업을 선택해도 이 업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 사업을 받아서 최우수나 우수 판정 받은 기업들, 제도 전에 최우수를 받은 기업들은 빠르게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청 제외 대상은 다른 사업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 체납, 대출 연체된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유흥이나 사행성 업종도 지원이 안 된다. 그리고 현재 지금 다른 공공기관이나 중기부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받고 있는 분 중에서 완료일이 3개월 이상 남은 경우도 안 된다. 과거에 창업도약 패키지를 받았던 경우도 안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수 있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하나씩 좀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들은 큰 그런 것들이 없지만 여기서 이슈가 되는 항목들 몇 가지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모델 혁신이 뭐냐?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좀 걸릴 수가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일업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무튼 3월 28일 4시까지 접수를 하시게 되고 K스타트업에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대표자 본인이 신청할 것, 한 개의 트랙과 한 개의 기관만 선택할 것. 그래서 이 기관별로 경쟁률이 상이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정도 제출하시면 되겠고, 뭐 서류 평가, 발표 평가를 통해서 하는데 이번 평가의 핵심은 일자리 평가가 들어갑니다. 일자리 평가가 10% 정도 내에서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의 항목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3년차 이상이지만 직원이 없는 1인 기업분들은 기본적으로 좀 평가에서 좀 손해를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도 1인 기업이라도 지원해서 된 경우도 있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직원이 조금 너무 없으면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평가 지표는 일반적인 평가 지표랑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가점도 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상관이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내용을 한번 좀 훑어봤고요. 뭐 중간에 이제 이런 유의사항들도 꼭 보셔야 되는데 동일 유사 사업 계획서로 신청하거나 선정된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초기 창업 패키지나 뭐 청년 창업 사관학교 이럴 때 선정됐던 사업 계획서와 거의 유사한 걸 넣었다든지 아니면 주변에 아는 분들 사업 계획서를 입수해서 그거를 그대로 넣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거고 타인이 사업 계획서를 너무 그대로 갖다 베꼈을 경우에도 지원이 안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 사업 계획서를 쓸 때 가능하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걸로 중요하고 다른 분들이 혹시 그런 사업 계획서를 받는다 해도 여러분들 걸로 맞춰서 소화를 해야지 그대로 이렇게 하는 경우는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불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제재를 받으면 나중에 지원하기가 어렵겠죠. 그런 내용을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의사항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정도까지 한번 발표 내용들을 한번 보고요. 실은 창업 도약 패키지 내용에서 좀 의미 있는 내용들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빈 종이로 한번 할게요. 창업 도약 패키지는 이런 내용이죠. 기본적으로 기술 창업에 대한 내용을 해당을 하고 있죠. 네, 기술 창업에 대한 내용을 이쪽 그냥 볼게요. 다시 기술 창업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나 소프트웨어, 콘텐츠 이런 부분에 해당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일반 자영업 같은 경우는 단순 자영업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됩니다. 하지만 내가 자영업이라도 여기에 뭔가 새로운 기술을 붙인 제조나 아니면 키오스크 같이 뭔가 IT 같은 걸 융합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될 수도 있죠. 어떤 것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서 국수를 만들고 있어요. 국수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동이나 국수를 팔고 있는데 이 국수를 식품 제조업으로 해가지고 마트에 납품하는 거죠. 대량 생산해서. 그럼 이런 경우는 내가 기존에는 자영업이었지만 여기서는 자영업이 아니라 기술 창업이 되는 거죠. 자영업을 하면서도 기술 창업 요인이 들어간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기존에 하던 거에서 약간 하나씩을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내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제조업을 합니다. 뭐 정수기를 제조한다고 할게요. 정수기를 제조하시는 분이 정수기 필터를 교체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정수기 필터 교체라던가 아니면 AS를 하는 거를 이제 뭐 구독 사이트를 만들어서 구독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내가 만든 정수기를 AS를 하겠다. 이런 경우도 당연히 지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존에 하고 있는 내용에서 뭔가 새로운 내용을 집어넣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걸 이제 비즈니스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고 사업 고도화로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제가 이제 만들고 있는 판매되고 있는 어떤 하나의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이 기능이 A, B 두 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여기서 C, D 뭔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거예요. 그래서 기존 제품은 일반형 제품으로 5만 원인데 새로운 제품은 10만 원에 팔겠다. 이런 경우도 고도화에 포함이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창업도약 패키지는 뭔가 신기술이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을 기본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근데 그거에 불하지 않고 새로운 직원의 채용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사업을 성장하려면 광고비 같은 걸 많이 써야겠죠. 홍보비나 이런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같이 지원을 하는 거죠. 인건비, 광고비, 홍보비 이런 내용들을 지원한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판단 요인 중에 하나가 스케일업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스케일업은 기업의 덩치를 키운다는 건데요. 첫 번째로 가장 키울 수 있는 건 매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액을 높여줘야 된다. 그리고 수출도 마찬가지로 높일 수 있는 게 좋아요. 매출은 언제나 중요하죠. 그리고 매출은 없지만 매출에 준해서 올라갈 수 있는 게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를 올리든지 매출, 수출, 투자를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가장 스케일업이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특허나 고용 같은 경우는 반드시 스케일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만큼 비용도 수반되니까요. 스케일업이 맞는 건 맞지만 그 스케일업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냥 그 규모 대비해서 직원이 왕창 는다든지 규모 대비해서 특허를 왕창 등록한다든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회사가 성장하기보다는 비용만 증가할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특허나 고용은 1순위가 아닙니다. 매출, 수출, 고용 쪽이 특히 매출하고 투자 쪽 이쪽이 가장 큰 쪽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맥락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창업을 장려할 때 예비 창업 단계에서 장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이 대표적이었고 저희 영상에서 소개된 예비 창업 패키지 이외에도 예비 창업자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었죠. 이 사업에서 1년 동안 지원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최근에 설명드렸던 관광벤처 공모전 같은 경우도 실제로 예비 창업 부분하고 초기 창업 부분이 있었죠. 여기서는 1에서 3년차 부분이었어요. 초기 창업 패키지까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받는 게 이제 세 번째로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창업도약 패키지로 지금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요 예비 창업 패키지와 초기 창업 패키지 간에는 장벽이 있어요. 이 장벽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장벽이냐? 요 앞에 단계는 창업을 이제 갓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뭘 좀 못해도 용서를 합니다. 어떤 것들이 되냐? 매출 없어. 아이 그럴 수 있지. 초기 기업이니까. 아 그래. 투자 못 받았어. 아이 그럴 수 있지. 직원 없어. 아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좀 허용을 합니다. 창업 3년 이내일 때까지는 매출이나 투자 이런 실적이 없어도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4년 차부터는 다른 평가 기준을 갖게 돼요. 뭐냐? 회사가 이 정도 4년 정도 됐으면 회사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매출액이 올라야 되고 투자 받는 게 올라야 되고 또 매출과 투자가 오르니까 회사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신제품이 개발되면 특허나 지식재산권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매출 투자가 기본적으로 선행이 되고 고용과 IP가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창업도약 패키지부터는 실적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뽑힌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예비 창업 단계나 예비나 초기 단계 3년 미만인 단계에서는 아이템이나 BM이 좋았으면 사람 직원이 없고 뭐 좀 뭔가 부족해도 선정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4년 차라고 봐야죠. 3년 이상 4년 차 기업부터 7년 차부터는 기본적으로 1번이 실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 기본적으로 뽑힐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실적이 없고요, 대표님. 이제 그 아이템은 좋은 게 있는데 그동안에 사업을 잘한 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선정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실적이 있는 기업들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을 인식을 해야 되고 제 경험상 한 뭐 매출 그러니까 투자를 받은 기업들을 제외하고
매출은 적어도 억 단위 이상은 최소한 나와줘야 되고 매출 한 5억 정도 이상은 돼야 어느 정도 좀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은 가능하지만 보이지 않는 이런 실적커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실적이 많이 없는 기업이라면 사업에 지원하기보다 실적을 내고자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차라리 그냥 다른 쪽에 에너지를 쏟는 게 나을 수가 있고 또 좀 그렇죠. 희망적인 내용을 드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 실적 평가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만약에 내가 없지만 아이템이 너무 좋아. 그럼 낼 수 있죠. 그리고 실적이 조금 부족해도 뽑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확률이 적으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내가 냉정하게 봤을 때 뽑힐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 선택할 수 있죠. 아예 포기하거나 아니면 대단히 빠르게 쓰는 거야. 시간을 많이 투여하지 않고 빠르게 써서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되면 깨끗하게 있겠다. 그런 식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적을 요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이 우수성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아이템이 우수해야 되고 실적이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를 받쳐줘야 되겠죠. 옛날에는 아이템이 우수성만 있으면 됐지만 도약부터는 실적이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역으로 얘기해서 실적이 높은 기업은 뽑힐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높지만 이유가 타당하지 않아. 비행 고도화가 없다던가 아니면 신제품이 영 시원찮다든지 사업비를 이상하게 쓴다던가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탈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제품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내용이 사업 목적에 맞게 들어가줘야 되고 기업이 스케일업이 돼야 돼요. 이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한테 1억을 주시면 매출 한 1억 정도 뽑아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스케일업에 해당되지 않죠. 1억을 지원하면 한 5억 10억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래야 아마 좀 스케일업이 느낌이 나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들이 지원을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고 실적이 없는 기업들은 떨어질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서 실적이 너무 없다면 올인을 하시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른 시간에 지원을 하고 마음을 조금 비우는 것도 방법이다라는 내용을 냉정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그만큼 이 창업도약 패키지라는 사업은 약간 좀 실력을 베이스로 하고 실적을 베이스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좋은 발명, 좋은 지식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어떤 좀 사업성이 있는 기술들은 실적이 없어도 뽑히지도 했다는 거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좀 그 경험과 평균에서 나왔던 말씀이란 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을 나중에 쓰실 때도 기존에는 내 제품이 이렇게 좋아요라고 썼다면 이런 도약 패키지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좋은 제품을 개발을 하고 바로 실적을 몇 배 이상 쌓겠습니다라고 해서 이 스케일업에 맞는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충분히 반영을 해주는 거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 목적에 맞게 여러분이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창업도약 패키지가 이 오랫동안 이제 3년 이상 되는 7년 되는 기업들이 이게 담비와 같은 사업인 거는 분명한데요. 상당히 경쟁이 세고 허들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준비하셔가지고 좋은 그런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2022년도 창업도약 패키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창업자금연구소를 확인해주세요.